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몇 달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2년 정도 전부터 제가 신나게 넷플릭스를 파고 있는 다큐멘터리 얘기를 아주 짧게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떤 OTT를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왓챠를 빼고 다 보거든요. 웨이브, 쿠팡플레이 다 보는데 한 작년 중순쯤에 이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하루에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웨이브에서는 특정한 국내 프로그램들을 보고 쿠팡플레이에서는 SNL 같은 거 보고 넷플릭스에서는 드라마, 디즈니에서는 마블 컨텐츠를 보고 티빙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나영석 PD의 프로그램들을 다 몰아서 보고 그 외에 남는 시간은 유튜브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얘네들한테 쓰는 돈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저희 집에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얘네들 중에 한 3-4개만 안 해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그래서 사실은 몇 개를 잘라본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였어요. 그때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한참 유행을 할 때여서 사람들이 다 오징어 게임을 봤냐고 물어봤을 때 넷플릭스를 끊어서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넷플릭스를 끊어서 못 본 게 오징어 게임 때문이 아니라 넷플릭스를 한 달인가 2달 후에 다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다른 OTT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서 다시 넷플릭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쇼 프로그램들의 장르가 엄청 많잖아요. 가장 많이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라든지 한참 즐겨 봤던 스릴러물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이파이물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호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진짜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장르들별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팬들이 있고요. 근데 넷플릭스를 한참 보다 보면 진짜 보다 못해서 뭔가 하나를 틀어서 빠져버리는 장르가 있는데 저는 그게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채널이 있어요. 좀 BBC 채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국에 이제 OTT가 들어오기 전에 어렵게 구해서 블루레이를 구해서 봤던 게 BBC의 플래닛 얼스라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이 다큐멘터리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채널들이 있지만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그렇고 BBC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계속 좋은 다큐멘터리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지만 제가 그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던 것들은 진짜 대부분 자연에 관련되거나 굉장히 오래된 스토리 또는 과학적으로 유명한 스토리 그리고 우주 이런 것의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진짜 좋아요. 혹시 안 보셨다고 하면 플레이드 러스는 진짜 꼭 보시라고 추천해드리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가장 최초로 발매된 블루레이 타이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화면 보다 보면 압도되는 게 굉장하고 이제 보다 보면 진짜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런 진짜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이걸 담아준 피디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혹시 시간이 되시고 혹시 관심이 많으신다고 하면 그러시지 않더라도 이 플레이어스 시리즈는 꼭 기존에 봐야 되는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디스커버리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TV 채널을 이렇게 붙들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쪽에 다큐멘터리들을 서비스하고 있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BBC의 이런 더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HBO Max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HBO Max는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실제로 최근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OTT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다큐멘터리 채널들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 채널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넷플릭스로 돌아왔어요. 열심히 넷플릭스에서 신나게 다큐멘터리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들은 저 말고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다른 다큐멘터리 시리즈랑 달리 좀 되게 극명하게 포커스해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볼 수 있도록 몰입감이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실제로 범죄 사건들을 취재를 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진들이 정말 가감없이 다 나오고 그리고 모든 연관자들이 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 나와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흑백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양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정말 누군가의 큰 잘못에 의해서 누군가 하나의 잘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우연들이 겹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는 정말 못된 놈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돼서 많은 화를 내기도 하고 많이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던 재밌었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업을 좀 하려고 한 거였고요. 넷플릭스를 혹시 보신다면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 6개의 다큐멘터리를 보시지 않으셨다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번째로 제가 진짜 처음에 봤었던 이블 지니어스 누가 피자맨을 죽였나라는 다큐멘터리는 갑자기 그 피자 배달을 하러 갔던 사람이 목에 폭탄을 달고 나타나요. 피자맨이 결국은 정말 노상에서 정말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의 죽음을 계획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했고 왜 죽였는지는 사실 아무도 지금까지도 모르고요. 약간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쫓아갈 수 있어요. 그 문제 풀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방들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이랑 같이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죽음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이 시리즈를 보는 동안 정말 단 10초도 눈을 못 떼고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었던 파이어 코믹 축제에서 악몽의 사격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몇 년 전에 유명했었던 그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했었던 축제예요. 유명한 셀럽들도 행사에 대해서 자기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행사를 즐기려고 처음으로 다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이건 꼭 보셔서 어떤 사기꾼이었는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폭군이 되는 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민주주의 그리고 독재 이런 부분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김정일도 나오고 쿠바 뭐 이런 쪽에 되게 많은 폭군들,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폭군이 되는가,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정치에 대한 다큐멘터리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엔가 본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미국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던 사람을 손토끼로 머리를 쳐서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박스 TV에 나와요. 나와서 이 사람이 약간 노숙자였거든요. 그 노숙자였던 사람이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밈을 만들고 그 사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그 사람을 TV에 나타나게 하고 미디어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굉장히 많이 공주를 부릴 거고 이 사람을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진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미디어가 사람들의 자극적이고 누군가를 정말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지를 순식간에 볼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TV 그리고 내가 지금 열어서 보고 있는 SNS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더 커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추격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이번 설에 봤었던 건데 캐나다에 있는 암호화폐 대왕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걸 추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보다 보면은 역시 네티즌 수사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을 쉽게 봐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유영철 다큐멘터리도 서비스를 했었고 그리고 엠번방 사건도 서비스를 했었고 여기 피파 언커버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축구를 거의 본 지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항상 그 협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항상 문제는 있어 왔어요. 뭐 IOC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KFA도 마찬가지고 항상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곳들은 어디든 문제가 발생되죠. 이 피파 언커버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카타르가 이번에 월드컵을 개최하게 됐는지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운 나라에서 꼭 겨울에 우리가 축구를 봤었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다큐멘터리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시간이 나실 때 요 6개 중에 하나 열어서 보시면 '다큐멘터리를 또 하나 봐 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열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정말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문어 선생님 보셨나요? 네. 그거 봤어요. 보셨구나. 네. 그거 진짜 재밌는데 슬퍼요. 문어를 못 먹겠어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문어를 정말, 정말 맛있게 먹는데 그거 보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의 문어 선생님도 자연 다큐멘터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마음이 찡한 다큐멘터리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